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법을 할 텐데요. 자, 우리 주택법은 자, 주택을 건설하는 파트가 있고요. 건설된 주택을 공급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파트 이렇게 뭐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크게 이제 주택을 건설하는 거 공급하는 파트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주택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요 두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 과정은 요 건설 과정 있죠. 요 과정만 야무지게 잡으면 공급 파트는 그냥 한 방에 잡혀요. 근데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이번 파트는 용어들하고 건설 파트 요걸 잡는 걸 목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법이 우리 교재는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거기 용어가 597페이지 용어가 나와 있네요. 그 용어를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법은 용어가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용어들 뭐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용어 해설 그 목적을 적어놨고 목적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쾌적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주택이 뭐 건설 공급 그렇죠. 목적은 안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 간선시설. 자, 간선시설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시험에서 그닥 다뤄지는 건 아닌데 작년 시험 우리가 기간시설에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책에는 뭐 뒤에 나오겠죠. 여기는 안 나오네. 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게 들어와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밖에 기관이 되는 요런 도로, 상하수도 이런 시설을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 상하수도하고 만다 연계를 시켜야지. 연결을 시켜야 살 거 아니에요. 그 연결시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선시설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지금 뭐 크게 뭐 심각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 지역 난방, 주택단지 등. 자, 괄호 밖으로 갑니다. 안에 주택단지 뭡니까? 괄호 어디 있어?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이죠. 안에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밑줄 읽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이 뭐한다?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그러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요게 밖에 있는 건 이건 뭐다? 기관시설이란 말이죠. 단지 안에 있는 것도 기관시설이란 말이죠. 기관시설끼리 뭐한다? 연결시킨다. 작년에는 이 도로, 상하수도 등등 이런 것들이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간선시설은 이런 것들을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게 뭐다? 간선이다. 그럼 여기는 연결이란 말만 동그라미 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진도는. 자, 그리고 또 여기 뭐 그 간선시설 용어는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네요. 뒤에 파트에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나? 그러고 보니까. 자, 일단 거기를 보지 마시고요. 599페이지를 보세요. 599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주택이 나오죠. 자, 주택의 정의가 나옵니다.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축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주택이 되려면은 주택은 뭐를 갖추고 있어야 돼?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구조가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세대원들이 장기간 그리고 뭐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주택이냐 아니냐는 뭘로 판단한다? 구조. 어떤 구조가 돼야 돼?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 다른 건 모르셔도 되고 독립된이란 말 여기만 한번 적어보세요. 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려면은 욕실과 부엌을 별도로 따로따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필수 설비가 뭐예요? 그러면 욕실하고 뭐다?
부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욕실하고 부엌이다. 그럼 나중에 독립된 생활을 못하는 뭐 기숙사나 이런 부분들은 욕실과 부엌을 따로 갖추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취사를 공동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따로따로 하고 있어야 주택이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그러한 구조를 갖춘 건축물에 전부도 되고 뭐도 되고 일부도 된다. 거기 밑줄 긋습니다.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갖춘 건축물의 전부가 주택이란 말은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을 말하고 일부만을 주택으로 본다는 건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301호만을 하나의 뭘로 본다? 주택 이런 얘기죠. 전부 또는 일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그 부속 토지. 그 부속 토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부속 토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요것도 용어죠. 이 법에서 약속하는 용어예요.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그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 앉아있는 부속 토지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 주택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택의 종류는 단독이 있고 뭐가 있다? 공동이 있다. 자,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주택으로 구분한다. OX, X 복합주택이라는 건 없어요. 또 주상복합도 올려서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말 그대로 상가하고 공동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 거지. 그죠? 복합주택이란 건 없어요. 단독, 공동.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그림 밑에 주택의 종류가 나오죠.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나옵니다. 자, 단독주택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네.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한다. 이러면 단독이죠. 그러니까 아까 건축물의 구조가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하면 단독. 그럼 반대로 여러 세대가 한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하면 그게 공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구조를 갖춘 주택을 말하며 자, 단독주택 종류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돼 있죠. 괄호 안에 밑줄 한 거 볼까? 단독, 다중, 다가구 세 개를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자, 우리가 건축법에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단독주택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관까지. 공관이 뭔지 아시죠? 국무총리 공관, 서울시장 공관, 서울시 공관 되게 화려하죠. 부산시 공관도 그렇고, 이런 공관 이런 것들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하는 거야. 그럼 건축법 시행령에서 분류하는 단독주택이란 용도, 우리가 용도 변경이라는 거 들어봤죠? 용도 바꿀 때 같은 용도로 취급한다는 것이지 얘가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법에서 말하는 공간은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지.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건축법은 몇 개인데? 4개인데 주택법은 몇 개요? 3개다 이 말이지. 공간은 빠진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단독, 다중, 다가구 요 3개만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다음에 간단하게 공부합니다만은 요번에 다중주택의 규모가 조금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다음에 한번 보면 됩니다. 그건 단독주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단독주택이냐, 다가구가 뭐냐 하는 건 건축법 시행령을 봐야 돼. 건축법에서 다음에 공부하시는 거야. 우리 주택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 그런 내용은 없어요. 요 3가지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주택이 나오죠. 공동주택이란 나오는데 절대로 공동주택이란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에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건축물의 벽, 복도 또 오릅니까? 계단 또 오르죠. 각종 설비, 성강기 같은 것도 올려보세요. 설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뭐한다?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해갑니까?
공동으로 쓰고 있잖아. 벽이나 복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아시겠죠? 이해만 하면 돼. 아, 그렇군요. 이해만 하면 돼. 시간에 안 나와. 우리 종류는 뭐다? 밑줄,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그 종류만 세 가지를 밑줄을 줍니다. 자, 우리 그럼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법 시행령에는 공동주택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아파트하고 뭐가 있어?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가 있고, 다세대 주택. 우리가 다세대하고 다가구를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다가구는 단독이고, 여러 가구가 한 집에 산다. 한 지붕 세 가족 이런 뜻이에요. 집주인은 한 사람. 한 지붕 세 가족의 집주인이 각각 달라. 집주인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고 여러 가구가 사는 게 다가구고, 다세대는 여러 세대 각각 구분 소유권을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 우리 건축법에는 기숙사를 또 뭘로? 공동주택과 같은 용도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할 때 분류를 한다는 것이지 용도를 분류한다는 거지. 얘가 주택이란 말은 아니에요. 기숙사가 우리 주택이 아니잖아.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하는 공간 아니잖아. 그래서 기숙사는 주택법의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건축법에서만 공동주택으로만 한다. 분류를 한다. 아시겠지요?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공동주택 종류, 단독주택 종류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 올라갑니다. 준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준주택은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뭐뭐에 준한다는 것은 뭐뭐에 준한다는 것은 그 뭐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뭐뭐처럼 취급한다. 이게 준주택, 뭐뭐에 준한다 이런 말이잖아. 그렇지요? 모 대학의 교수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교수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다. 그 교수가 생기고 있고 원숭이처럼 생겨가지고 교수님은 꼭 원숭이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교수가 학생 뭐 그러더래요. 학생은 꼭 사람처럼 생겼네. 이렇게. 누가 사람이 아닌 거요? 응? 그 학생은 꼭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러면 그 사람, 그 애가 학생이 사람이 아닌 거잖아. 그 뭐뭐에 준한단 말은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준주택이란 말은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취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택은 아닌데. 자, 읽어볼까요? 자, 주택 외의 건축물이죠, 밑줄. 주택 외의 건축물. 주택이 아닌 건축물. 물론 뭐까지 밑줄? 그 부속 토지까지 꼭 기억하세요. 넘기지 말고 그 위에. 우리 그 위에 아까 위에 이번에 준주택 안 봤잖아. 순서를 좀 바꾸니까 막 헷갈린다 그죠? 나하고 그림이 달라 지금. 그림 그 비슷한 것 같다 이제. 그 위에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아까 주택도 뭐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이라고 했죠. 그럼 준주택도 부속 토지까지 포함합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과 그 부속 토지인데 주택이 아닌데 뭘로 이용이 가능해?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죠.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까 우리 기숙사는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주거생활을 하고 있죠. 오피스텔도 주택이 아니거든. 오피스텔은요. 건축법에서는 일반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인데 사실상 뭐 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준주택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양성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 주거용으로 써라 이 말이야. 그 대신에 주택으로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택으로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니지만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 그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각종 기금들 이런 것들도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주택처럼 지원도 하고 규제도 하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준주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종류는 역시 뭘로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종류를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중생활시설 요거 한번 들어봤다 그죠? 용도 변경할 때 들어봤지? 고시원 아닙니까? 다중생활시설은 거기 적으세요. 바닥면적학교 500 미만 500 미만은 뭐예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랬죠? 500 이상은 뭐예요? 숙박시설이라고 그랬죠? 작년 시험에 또 나왔네. 2종이든 500 미만이든 500 이상 숙박이든 둘 다 뭐다? 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이요, 고시원. 고시원은 실질적으로 주거하고 있잖아요. 예, 고시원도 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하면 안 돼. 노인복지시설은 많아요. 그 중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공간은 노인복지주택이죠. 근데 노인복지주택은 세대원들이 독립된 주거생활하는 주택이 아니잖아. 그러나 주거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준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 또 뭐가 있어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오피스텔. 아까 기숙사 있었죠? 기숙사. 요렇게. 요거는 오노닥이라고 외웁니다. 오노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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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웠어요. 오노닥이. 뭐 오노닥이 하기 싫으면 오노기다로 하든지 뭐 외우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 요렇게 가지고 주택, 단독주택 종류, 공동주택 종류. 이게 주택이고 준주택은 오노닥이. 요렇게 종류 암기하시는 게 이 페이지에서 하면 되겠네. 넘깁니다. 넘겨주세요. 거기 보니까 뭐 그림을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다 그죠? 그림을 막 그려서 해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말로 해놓으면 좀 더 쉬울 텐데. 자, 우리가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이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을 우리가 구분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어요. 요 세 개가 이제 우리는 단독주택이거든요. 단독주택인데 요걸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주택으로서는 청수입니다.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몇 개층이요? 3개층이에요. 3개층. 3개층이야 합니다.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3개층. 청수가 3층이 아니고요. 주택으로 쓰는 게 3개층이요. 다중주택도 이번에 바뀐 거야. 바뀐 거야. 그리고 둘 다 다가구 주택은 다가가 다세대는 주택으로서는 바닥 면적 합계 있죠. 주택으로서는 바닥 면적을 다 합하면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두 개 같아져 버렸어요. 요거는 같아져 버렸어. 다중이나 다가구나 1층에 만약에 주택 안 듣고 필요티로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넣었죠. 주차장 넣었죠. 그러면 실질 청수는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야. 실질 청수는. 그리고 어쨌든 단독주택은 청수가 몇 층이야? 3개층이죠.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3개층.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여기다 한 개를 더 해요. 세대가 몇 세대까지 지을 수 있어? 19세대까지 지을 수 있어. 세대가 19세대까지 지을 수 있어. 우리 책에는 그게 다중주택이라고 있습니까? 3개층이야. 만 적어놨습니까? 3개층이 적어놨네요. 그 660 이하예요. 660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아파트는 뭐냐면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5개층 이상이에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청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청수는 다른 청수가 아니고 주택으로 쓰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주택으로 쓰는 게 몇 개? 5개 이상. 여기 아파트예요. 그럼 아파트는 다른 조건이 없어. 아파트는 뭐 덩치, 우리가 생각하시는 아파트는 막 되게 큰 거 생각하죠. 그거 아니라니까. 주택으로 쓰는 게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야, 그게. 그게 아파트가 돼요.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청수가 5개가 되면 돼, 안 돼? 5개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청수가 4개층 이하예요. 주택으로 쓰는 청수가 몇 개층? 4개층 이하입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은 조건이 뭐냐면 여기다가 자,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가 초가 넘어요. 넘으면 뭐가 되고 연립이 되고 660제곱미터가 이하가 되면 뭐가 된다? 이게 다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세대하고 연립은 뭐가 달라? 주택으로서는 바닥 면적 합계가 다르지요. 그럼 뭔 말이요? 청수는 4개층 이하인데 옆으로 얼마든지 퍼질 수 있는 놈은 뭐야? 연립.
주택 청수뿐만이 아니고 옆으로 퍼지는 것까지도 제한하는 건 뭐다? 그게 다세대인 거예요. 아시겠죠? 옆으로 퍼지느냐 못 퍼지느냐 이게 다가구와 연립과 다세대의 차이점입니다. 요렇게 정도 우리가 구분을 해주세요. 요렇게 정도 한번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뭐 좋은 거 일단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거기서 더 이제 더 들어가면 우리 집에 물어보지도 않는 내용인데 아파트나 연립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1층 전부를 필요티 하잖아요. 필요티 하시죠? 주차장 서죠. 그 청소해서 빼. 다세대 다중 다가구 요 세 놈은 연립 빼고 요 세 놈은 1층에 전부가 필로티 구조일 필요는 없어. 일부만 주차장으로 쓰고 일부만 주택이 아닌 것만 넣으면 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요거는 청소해서 빼줘. 실질적으로 다중이나 다가구나 다세대는 1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면은 실제적 청수는 얘는 4개층까지 지을 수 있고 얘는 외관상 볼 때 몇 개? 5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합니다. 요 정도만 일단은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우리 주택은 구조에 따라서 뭐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택을 분류하는 방법이 구조에 따라서 단독 공동 나누는 게 아니고 뭔 돈으로 지었나 이 말이. 뭔 돈으로 지었느냐? 누가 지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택을 또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국민주택이냐 국민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분류합니다. 국민주택 밑줄 그 밑에 맨 밑에 민영주택 밑줄 그래 국민주택이냐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고 한다? 거기 민영주택이에요. 민영주택의 밑줄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민영주택이 뭔지를 알려면은 국민주택을 알아야 되겠네. 국민주택. 자, 국민주택이 또 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지요. 국민주택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는 1번, 2번이죠. 거기다가 엔드 규모가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어야 한다. 아시겠죠? 두 가지 요건이네. 밑에 1번, 2번에 해당하면서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자, 그러면 자, 다음 은하에 해당하는 주택이 뭐냐? 두 가지가 있네. 첫 번째는 국가지자체. 밑줄 긋습니다.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긋습니다. 자, 밑에 지방공사 있습니까? 세 번째 줄에 지방공사 밑줄 긋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뭐를 이해하느냐? 국가지자체 공사까지를 묶어서 공공이라 하지요. 자, 우리 주택법에는 공사가 몇 개 나온다? 2개. 주택법에 공사 몇 개 나와? 2개. 정비법에 몇 개 나와? 정비법 2개. 뭔 3개요? 2개지. 똑같다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똑같잖아. 그거부터 기억하셔. 정비법하고 주택법은 공사가 2개씩 밖에 안 나와. 똑같아. 근데 정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묶어서 뭐라고 약속했더라?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부르기로 했잖아.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지요. 근데 우리 주택법에는 그런 약속 없어. 또 주택법에 적어놓고 또 뭐 그걸 외우지 말고 주택법에는 그런 약속 없어. 그냥 2개 똑같다고. 그러면 국가지자체 공사 여기서 그냥 국지공 공공이죠.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공공이 지었어. 그런데 사이즈가 국민주택 규모야. 그걸 우리는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이 지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더라. 그럼 물어봅시다. 공공이 지었는데 규모가 사이즈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커. 국민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지. 에? 공공이 국지공이 건설한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작년 시험 뭐라 나왔더라? 아, 여기 작년 시험 2번이 나왔구나. 자, 국가지자체 재정 밑줄. 국가지자체 재정. 두 번째, 주택도시기금 나옵니까? 밑줄. 주택도시기금. 자, 이 국가지자체 재정은 말 그대로 국가지자체 돈이잖아요. 주택도시기금이 뭐예요? 이거는 정부 자금이야. 정부가 우리 예전에는 국민주택기금이라고 그랬거든. 응? 국민주택기금.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집 사고 뭐 하면은 채권 사고 이렇게 하죠.
그럼 그런 돈의 일부를 이 기금에 적립을 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부 자금이야 쉽게 말해서 이런 기금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건설 동그라미, 계량 동그라미, 건설 동그라미, 계량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말이에요? 공적 자금으로 지었잖아. 개인 돈이 아니잖아. 국가지자체 돈으로 지었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또는 개량하면 그건 국민주택이라니까. 아시겠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엔드 사이즈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돈은요 주택도시기금이나 이런 돈은 국민주택 규모가 넘으면 안 빌려줘. 그럼 실질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란 말이 없어도 국민주택은 맞는데 우리 주택법에서 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작년 10에 이렇게 나왔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사이즈가 우리 국민주택 규모가 85 이하거든. 좀 있으면 공부해. 8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국민주택 규모 맞지? 그러니까 국민주택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 자, 국민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누가 지었어? 국지공, 공공이. 두 번째 무슨 돈으로 지었어? 국가지자체 재정, 주택도시기금. 아시겠죠? 이런 돈으로 건설한 것만 국민주택이에요. 개량만 해도 국민주택이에요. 개량만 해도 국민주택이라고. 개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 했어. 이 기금을 지원받아서. 그래도 뭐다?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이다. 뭐 장애도 물어봤죠. 그 밑에 국민주택 규모 나오네요.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자,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괄호 안에 뭐라 불러? 주거 전용 면적이죠. 우리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전용 면적이 있고 공용 면적이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용 면적은 우리가 공부하시는 법에 나오는 주택의 면적은요. 전부 주거 전용 면적이야. 공용 면적은 포함 안 한 겁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얼마? 85제곱미터이야.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단독주택을 셀 때는 호라고 셉니다. 단독주택은 어떻게 센다고? 호. 1호, 2호 이렇게 세. 100호, 200호 이렇게 세. 그럼 공동주택은 뭐라고 센다? 세대. 공동주택은 세대. 그래서 100세대, 2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사이즈가 원칙은 얼마 이하요? 85 이하 그 말이에요. 국민주택은 사이즈가 단독하고 공동이 사이즈가 같아요 달라요? 국민주택은 사이즈가 단독 공동이 같아 달라? 방금 읽었잖아. 같다고. 단독이나 공동이나 85 이하라고. 1호 1세대당 85 이하라고 방금 그랬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괄호 있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제외 밑줄. 도시적이 아닌 읍면 밑줄. 두 가지입니다. 수도권 제외 요거 하나고 도시적이 아닌 읍면. 그러니까 시골의 읍면이죠. 얘는 1호 1세대당 얼마? 100가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시골의 읍면은 100가지 지을 수 있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시골의 읍이나 면은 100가지 지을 수 있는데 수도권은 안 된다고. 수도권은 무조건 85야. 그러니까 수도권 빼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은 100가지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잖아요. 여기는 읍이나 면도 85까지밖에 못 지어. 근데 수도권 빼고는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은 100까지 진다는 거지. 아시겠죠? 물어봅시다. 자, 국민주택 규모의 최대 규모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 국민주택은 최대 규모가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 100 이렇게 하지. 국민주택의 최대 규모는 100이잖아. 100. 근데 수도권에서는 최대 규모가 얼마야? 85죠. 아무 말 없이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예요? 물으면 85라고 그래야지. 85 이하. 원칙은 85 이하고 예외적으로 수도권 빼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류 오른쪽에 봅니다. 뭐 임대주택 있고요.
임대 목적인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두 가지 분류되어 있죠. 참고하시고요.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뭡니까? 토지 임대부는 말 그대로 토지는 뭐하고 임대하는 거죠. 임대하고 주택만 뭐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로 토지의 소유권은 이렇게 돼 있죠. 토지의 소유권 가로 묶어 볼까?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는 임대하니까 여전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자가 갖고 있죠.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우리 주택법은 공사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건축법은 공사하려면 건축물 지으려면 뭐 받아? 건축허가. 건축허가 받잖아. 우리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밑줄.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 괄호 묶으세요. 건축물 및 복리시설. 건축물은 분양하는 거죠. 여기에 관한 소유권은 괄호 밖으로 갑니다. 자, 누가 가져온 밑줄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이해하시죠? 토지는 여전히 시행자가 갖고 있고 건축물은 분양하고 이걸 우리는 토지 임대부 분양. 부가 뭐예요? 조건이죠. 토지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예전에 뭐 반값 아파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건물은 노후화되고 실제로 내가 집까지 있으면 땅값이지 그게 집값이 아니잖아. 근데 땅은 내 땅이 아니라니까. 내 땅이.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요. 그럼 지금 당장은 싸게 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임대료 줘야 되잖아 또. 토지 임대료 주는 거야.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주택의 종류가 참 많다, 그죠? 도시형. 요거는 도시형이요, 시골형이요? 도시형이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짓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 짓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우리가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나이는 안 물어봐. 지금 20년 뒤에는 몇 살 돼요? 예. 지금 잘 모르지만 20년 뒤에는 한 70 되겠다, 그죠? 그래 되겠네 보니까. 그럼 그때는 우리 집에 몇 명 살고 있을까? 아들, 딸들 다 장가 시집가고 나면 우리 집 몇 명 살아? 둘이 살아. 운 좋으면 혼자 살고, 운 안 좋으면 둘이 살아. 20년 뒤에도 그런 거잖아. 그런데 집은 70평이야. 좋아, 안 좋아? 살아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 알지.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집만 크면. 그렇잖아요. 아, 둘이 사는데 집이 70평, 80평 돼봐. 그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 전화 안 받으면은. 그 청소를 누가 할 거예요, 여기. 그죠? 관리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집이 조금만 하면은 도망갈 데가 없잖아. 그죠? 집이 한 칸이, 방이 한 칸이다. 그럼 도망갈 데 없잖아. 그럼 맨날 보는 거야. 그게 좋은 거라니까. 그 얘기. 혼자 살면서 큰 집에 살지 말라고. 그래서 벌집처럼 지어가지고 여러 세대가 같이 살자는 거야. 그게 뭐야 이게? 그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럼 여러 세대가 살자는 거니까 이는 단독이요, 공동이요?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그래서 도시형은 절대로 단독주택이 없습니다. 도시형은 절대로 단독주택이 이는 공동주택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이 3개예요. 몇 세대 미만? 밑줄 300세대 미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택법에 300세대 미만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이게 처음에 신설됐을 때는 150세대 미만이었다가 300세대 미만으로 늘려준 거거든. 그럼 우리 시험은 500세대 미만으로 물어봅니다. 두 번째 밑줄 국민주택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집을 짓자는 거예요? 작은 집을 짓자는 거예요? 작은 집을 짓자는 거죠. 서민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는데 그 대통령령 뭐 밑에 적어놨는데 그 대통령 밑에다가 도시지역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그냥 도시지역. 일단 우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되고 사이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야 되고 세 번째는 도시지역에서 지어야 돼. 절대 시골에서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건 조그만 서민주택을 짓는데 이런 집을 지어가지고는 집장사들이 돈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거야.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관한 이런 조건을 완화시켜주고
나중에 팔아먹을 때도 분양가 상한제 이런 데서 빼주고 이런 집을 많이 짓도록 장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살기가 편하다, 편하지 않다? 편하지가 않지. 아니 편익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편하겠어? 편익시설이 있어야 편하지. 그런 걸 제대로 안 갖춘다니까. 주차장도 제대로 안 갖추고 이런 걸 안 갖추는 게 도시형이라고. 그럼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주차장도 필요 없고 편익시설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딱 문 열고 나가면 지하철이지, 지하철 여기 있고 문 열고 나가면 백화점 있고 편의점 있고 마트 있고 병원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주변에 굳이 내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못한 곳에 들어가면 이거는 기능이 상실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적 중에서도 중심지, 상업적 이런 데 주로 짓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서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1번 볼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적 돼 있네. 도시적이 돼 있고. 종류가 몇 개예요? 3개네. 종류 기억합니다. 원룸형 밑줄. 이번에 단지형 연립주택 디귿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 자, 우리 도시형은 원룸형이 있고 단지형이 있습니다. 단지는 아파트 단지 떠올리면 되겠죠? 단지형인데 단지형은 아파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형은 연립하고 뭐하고 다세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단지형을 연립 다세대가 뭐예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빌라 이렇게 떠올려주면 돼. 빌라인데 연립 다세대를 아까 주택으로 쓰는 청소는 몇 개? 4개층까지만 진다고 그랬잖아. 연립은 옆으로 많이 퍼질 수 있고 다세대는 옆으로 퍼지는 것도 제한했지. 얼마까지로 제한했어? 660제곱미터까지로 제한했죠. 연립은 얼마인지 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세대와 연립의 차이는 옆으로 퍼지느냐 안 퍼지느냐 여기 차이점이라니까. 그러면 왜 이걸 만들어 놨을까? 차이는 150세대 미만으로 규제를 했다가 300세대 미만으로 세대를 늘렸잖아. 늘렸기 때문에 옆으로 퍼지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형 연립이라는 걸 만든 거야. 처음에는 단지형 연립이라는 게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대수 늘리는 목적으로 단지형 연립을 만든 것 뿐입니다. 그러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우리가 기억하실 건 딱 한 개예요. 본래는 몇 개층까지 짓는데? 4개층까지 짓는데 우리 건축법에서 심의 거쳐서 완화받을 수 있거든. 뭐 그 규정은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몰라도 돼. 어쨌든 건축법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몇 개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렇죠. 5개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연립 다세대와 단지형의 연립 다세대는 차이점이 뭐다? 주택으로 쓰는 청수가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자, 빌라촌을 연상하세요. 빌라들이 빼곡히 빌라가 단지처럼 지어져 있어. 근데 보니까 5층이야 5층. 내가 공부할 때는 분명히 주택으로 쓰는 게 5층이면 아파트인데 사실 그게 아파트 아니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일 수 있다는 건 얘기입니다. 단지형, 원룸, 도시형으로 지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또 다른 조건이 뭐야? 일반 연립 다세대는 사이즈를 얼마까지 지을 수 있어? 일반 연립 다세대는 사이즈. 연립주택 100평짜리 연립주택 지을 수 있을까? 응? 200평짜리 다세대 지을 수 있을까?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 생각에 무슨 연립을 100평이나 지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을 수 있어요. 예, 공동주택의 사이즈 제한은 없습니다. 사이즈 제한은 없어. 초호화 빌라도 있을 수 있잖아. 100평짜리 200평짜리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분양받을 사람만 있으면. 분양받을 사람이 없지.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형은 방금 사이즈를 얼마까지 지으라고 그랬어요? 국민주택 규모까지 지으라고 그랬잖아. 그게 또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대신에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로 지어야 돼. 국민주택 규모. 그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사이즈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 85까지. 85까지만 짓습니까? 100까지 지을 수도 있습니까? 85. 왜? 도시적이니까. 얘는 도시적이잖아. 시골이 아니니까. 85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지형 2개. 단지형 2개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근데 원룸형 있죠? 원룸형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원룸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 돼 있죠? 공동주택 옆에다 적어보세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연다. 아연다로 하니까 다가 많으니까 또 아연세 이렇게 외우대. 연세로 외우던 뭐 나이로 외우던 아연다. 자, 요 세 가지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원룸명은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거네.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물어봅니다. 자, 제가 도시형은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연다 세 개 중에 한 개겠지. 근데 단지형은 아파트가 없었지. 단지형은 아파트가 없었잖아. 근데 원룸형은 아연다 세 개가 다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아파트가 만약에 도시형이 되려면은 무슨 형으로밖에 못 지어? 아파트를 도시형으로 지으려면 원룸형밖에 못 짓는 거죠.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아파트를 도시형으로 지으려면 원룸형. 그럼 아파트가 뭔데요? 주택으로 쓰는 게 몇 개층 이상? 그게 아파트잖아. 그러니까 도시형을 5층, 10층, 20층 이렇게 올리고 싶으면 그런 원룸형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원룸형밖에 안 된다는 거야. 단지형으로 지으려면은 연립 다세대밖에 안 되거든. 이해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거 이해하시면서 밑에 보세요.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다? 50이야지 50. 그 수치 기억하셔야 돼. 원룸형은 숫자 2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원룸형은 50제곱미터까지만 지으라고 그랬네. 방금 그 위에서 도시형은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는데 국민주택 규모는 85인데 그런데 원룸은 사실상 국민주택 규모까지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원룸형은 국민주택 규모가 안 돼요. 50까지밖에 못 짓는 거야. 50까지밖에. 자, 어쨌든 원룸형도 독립된 주거생활이 돼야지. 그래서 두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되려면 뭐를 갖춰야 돼? 욕실, 부엌 따로따로 설치해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 원룸 생각하면 돼. 원룸 생각하면 돼. 원룸. 세 번째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입니다.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자, 본래 원룸이라는 것은 방이 한 개라는 뜻이잖아요. 하나의 공간이잖아. 그게 원룸이잖아. 뭐 빼고 하나의 공간이라고? 욕실하고 부엌 빼고. 욕실하고 죄송합니다. 욕실하고 뭐 빼고? 보일러실 빼고. 우리 시험에 욕실하고 부엌 빼고. 모의고사 봐봐. 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모의고사 보면 욕실하고 부엌 빼고 또 이렇게 물어봐. 또 별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욕실을 오픈시킬 수는 없잖아. 어? 그러면 보일러실을 오픈시키면 돼, 안 돼? 과거에는 보일러실이 보이는 그런 방도 있었다니까. 그렇죠? 근데 그 보기 안 좋잖아. 시끄럽고. 그래서 그거는 따로 막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욕실하고 보일러실. 부엌이 아닙니다.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빼고는 하나의 공간인데 다만 동그라미 요게 중요하죠.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30 이상이죠. 30 이상입니다. 30 이상인 경우 그 30 이상이라는 숫자를 또 꼭 기억하세요. 30제곱미터 이상을 괄호로 묶어주세요. 그 다음 밑줄 2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2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래는 원룸형은 방이 1개여야 되잖아요. 1개여야 되는데 30 이상은 2개를 할 수 있다고. 자, 그럼 이건 왜 만들었을까? 신혼부부를 위해서 만든 거야. 아시겠죠? 신혼부부를 위해서. 자, 식구들이 많으면 원룸에 살아 못 살아? 못 살지, 식구들이 많으면. 그런데 신혼부부 정도는 살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침실을 따로 구획을 한다. 이런 의미로 만든 겁니다. 30, 50 이렇게 써요. 30, 50 중간에 2 집어넣어서 3, 2, 5 이렇게 외워. 30 이상은 몇 개? 2개. 얼마까지면? 50까지. 30, 50, 3, 2, 5입니다. 자, 지하층에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원룸형은 방이 1개죠. 지하층에 넣는데 만약에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돼? 무덤이잖아. 지하층에 문이 안 열리면 방이 1개인데 지하층에 넣으면 안 돼. 자, 질문합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지하층에 넣으면 안 된다고 했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지하층에 넣으면 안 된다고 했어. 우리 지금 원룸형 공부했어, 단지형 공부했어? 원룸형 공부했는데 그것도 단지형 갖다 붙이면 되나? 안 되지. 넣지 말라는 거는 전부 여태까지 공부한 건 3, 2, 5 이거는 전부 원룸형 얘기야. 아시겠죠? 3, 2, 5는 원룸형 얘기고 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딱 2개밖에 안 했다니까. 2개 했나 1개 했나?
본래는 4계층이야 하는데 여기는 몇 계층까지 지을 수 있어? 그거밖에 안 했다니까. 넘기세요. 자, 됐고 뭐 거기 다음 페이지 보니까 복합 형태가 나와지는데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자, 도시형과 그 밖의 주택이라는 거 일반 아파트겠죠.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다음 은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밑에 박스 밑에를 먼저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요 세 개가 도시형이죠.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3번을 종합해 보면 도시형하고 일반 아파트도 한 건물에 못 짓고 아시겠죠? 도시형끼리도 한 건물에 못 짓고 결론적으로 한 건물에 짓지 말라는 거잖아. 그것부터 먼저 이해하시는 거야. 근데 도시형끼리는 절대로 한 건물에 못 들어가. 도시형끼리는 절대로 한 건물에 못 들어가. 그러나 도시형하고 일반 아파트는 한 건물에 들어가는 예외가 있다는 게 그 위 박스예요. 이해갑니까? 다시 도시형끼리는 절대로 한 건물에 못 지어. 근데 도시형하고 일반 아파트는 한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것도 도시형 중에서 박스 안에 기억 무슨 형? 원룸형. 원룸형만 예외가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원룸형만. 자, 원룸형 주택을 지어 가지고요. 원룸형 주택을 지어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 임대 사업. 내가 원룸형 주택을 지어가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그럼 임대 사업자는 가족이 많을 수도 있죠.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자기는 임대 원룸역에 못 살 거 아니에요.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은 따로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원룸을 짓는데 맨 꼭대기층에다가 아니면 중간층에다가 큰 평수를 넣을 수도 있다. 일반 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그게 기억이에요. 자, 원룸형 주택하고 그다음에 주거전용 원룸형 주택 괄호 묶으세요. 주거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 괄호 묶으세요. 요 두 개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는 뭐다? 요것이 집주인이 사는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법이 개정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라고 되어 있을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럼 집주인은 85를 초과하는 집에 살아야 돼? 작은 집에 살면 돼 안 돼? 집주인은 원룸형 임대사업하는 임대사업자는 작은 집에서 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뜻이잖아 지금. 그죠? 살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이거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법으로. 이거 웃기는 놈들이죠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만약에 원룸형을 85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이 이해가 가. 원래 원룸형 85까지 짓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걸 지을 수 있다. 이해가죠? 원룸형 50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죠? 그럼 50초가 이러면 또 이해가 가지. 근데 85초가 임대사업자는 작은 집에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요거는 우리가 또 오늘 배웠습니다. 정신 나간 놈들 많다. 두 번째, 준주택 상업지역 괄호 묶으세요. 준주거하고 상업지역. 준주거. 우리가 앞에서 한번 들어봤어. 정비법에서.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재건축은 집만 지어요? 오피스텔을 같이 지을 수 있어? 오피스텔. 그게 주상복합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주상복합이요. 주상복합은 땅값이 비싼 무슨 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상업지역하고 같이 노는 놈이 누구? 준주거. 요걸 기억하세요.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에서 역시 뭐하고? 원룸형 주택 괄호 묶었어요. 두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이죠.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은 집주인이 사는 한 집을 한 세대를 넣는 거고, 요건 아무런 제약이 없어. 집주인이 사는 집은 넣을 수 있어. 그런데 주상복합으로 이걸 만약에 10층, 20층만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요렇게 지을 것 같으면은, 그럴 때는 일반 아파트하고 같이 지으려면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5개 층은 원룸형을 짓고 한 위에 5개 층은 일반 아파트를 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형태로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상복합 형태로 들어가니까 밑에는 주택이 아닌 시설도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도시형도 들어가고 원룸형도 일반 주택 아파트도 들어가.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준주거하고 어디에만 가능해? 상업지역.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주인이 들어가는 1세대는 어디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참 주택의 종류도 많지요. 자, 요거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한 집인데 요걸 칸을 막아서 두 집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막아가지고 그 구획된 공간을 세를 놓는 겁니다. 임대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한 70평 정도 돼. 그러면 두 칸을 막아가지고 한 칸은 임대하고 한 칸은 뭐하고 내가 살고. 우리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할 때도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한 70평 정도 된다. 그러면 70평 정도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 나이대도 거의 70대 이상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몇 명 살아?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말체도 둘이 산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러면 재건축하는데 그 사람은 가진 거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가진 건 돈밖에 없어. 애들도 없고 돈밖에 없어요. 가진 건. 그런데 다시 재건축해가지고 막 골치 아프게 살고 싶겠냐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제시하는 거야? 두 채 줄게. 두 채. 한 채는 조그마한 거 임대할 수 있는 거 하나 주고 70평 살던 사람이 지 혼자 살아도 50평에 살라 그러면요. 뭘 한다고? 좁다고 한다니까. 좁다고 한다니까. 지 혼자 살면서. 방에 다 가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한 개는 조그마한 거 주고 한 개는 뭐 50평, 60평 이런 거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좋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기왕 아파트 평수 크잖아요. 막아서 세 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주택의 수는 안 늘어나. 막아도 세대가 들어와도 주택 수가 늘어났다고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한 주택으로 봐. 한 세대로.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한 세대가 들어와 살잖아.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그죠? 복리시설 이런 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가?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읽어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말한다. 세대별로 구분했죠.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일부 공간을 밑줄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없는 동그라미. 요거는 구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세 놓는 겁니다. 세 놓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보면 1번에 제목의 밑줄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2번의 제목 밑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1번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받아야죠. 사업계획 승인받아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은 뭐냐면 아파트가 지어져 있죠. 그 지어져 있는 기존 아파트를 뜯어 고친다.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다. 개축한다. 리모델링 한다 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뭐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기존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기존 아파트. 자, 새로 짓는 아파트의 요건은 뭐냐? 뭐 요건을 기억. 세대별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로 뭐가 있어야 돼? 밑줄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를 해라. 자,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뭐가 돼? 독립된 주거 생활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한 집을 두 개로 막는 거잖아요. 그래 한 집이니까 본래 문을 열고 복도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한 집이 한 개야.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갈라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현관을 따로 설치해야 돼. 아유, 생각해 보세요. 복도에서 우리 집 문 열고 들어갔어. 현관도 똑같아. 집에 들어가서 현관에서 헤어지면은 그건 한 집 식구지. 그게 무슨 세주는 거야.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딱 들어가면 거기부터 또 이게 현관이 갈라져야 돼. 아시겠죠? 현관이 딱 갈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관문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아파트는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평수가 제가 자꾸 70평이라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아파트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집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집 쪼개가지고 작은 방 세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를 줬다가 세가 나가고, 그죠? 우리가 통합해서 쓸 수 있잖아. 그 임대인이 가족 수가 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밑줄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경량구조 경계벽. 요거는 이제 새로 지으니까 요게 가능한 거죠.
세워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연결문을 만들면 그 문을 통해서 통합해서 쓰면 되고 그 경량 구조로 하면은 그 쉽게 철거가 되죠. 이제 그런 구조를 해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뭘까? 경량 구조는 똑똑똑 두드리면은 예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험은 뭐가 나온다? D가 리얼이 나오겠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 동그라미. 주택 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밑줄. 전체 세대수의 얼마?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고. 제일 문제가 세대수죠. 전체 세대수의 10분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에 주거 전용 면적 합계. 괄호 묶으세요. 주거 전용 면적 합계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 단지 밑줄.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3분의 1, 3분의 1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세대수도 뭐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고 전체 주거 전용 면적도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요거죠. 근데 이번에 공동주택 행위 허가를 받아서 기존 아파트를 허가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조를 하는 거예요. 기억.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밑줄.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2세대,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2세대니까 한 개밖에 못 막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리얼은 공통점이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 그리고 구분 출입문. 거기 현관이잖아요. D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 동그라미 치세요. 해당 주택 단지 안에 공동주택 밑줄 전체 세대수 얼마? 10분의 1과 엔드 동해. 자, 전체 세대수 가로 묶어 주시고 동해 전체 세대수 또 가로 묶어 주세요.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아야 될 걸. 자, 우리는 공동주택에 허가 신고하고 개조하는 경우는 우리는 면적에 제한은 없어요. 면적 전체 면적이 얼마의 제한은 없죠. 뭐만 제한을 둔다? 세대수. 제일 문제가 세대수요. 전체 세대수 얼마? 10분의 1이 못 넘도록 되어 있다니까. 동의 전체 세대수는 3분의 1. 위에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건 전체 세대수이면 얼마였어요? 3분의 1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부대 복리를 갖다 조정할 수 있는데 기존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각 동별로는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일단 그 정도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공공택지 됐고 주택단지라는 말이 나와 있네. 다음에 보면 됩니다.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부대 복리시설 있죠. 간선시설. 자, 부대 복리 간선. 아까 간선은 잠깐 말씀드렸네. 작년 시험에 또 물어봤네. 부대시설 복리시설. 부대냐 복리냐. 부대냐 복리냐. 전에는 아주 자주 물어봤는데 최근에 좀 뜸하더니 작년에 물어봤어요. 부대가 뭐예요? 딸려 있는 거.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딸려 있는 거. 이게 없으면은 못 살아. 이게 부대. 못 살아 싶으면 부대고 없어도 살 수는 있는데 불편해. 이게 복리예요. 그래서 딸려 있는 시설 중에 주차장. 우리 아파트 생활하는데 주차장이 없다고 생각해봐. 관리사무소. 특히 예전에는 관리사무소 자주 물어봤어요. 관리사무소 부대예요. 복리가 뭐예요? 밑에 복리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죠. 관리사무소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겁니까? 그 관리사무소 그 경비 아저씨 거기서 자고 있던데 그 복리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복리 아니에요. 그거는 부대예요, 부대.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담장, 도로 이런 거 있죠. 각종 설비 전부 부대입니다. 작년에 뭐 방범 설비 이렇게 나왔던가 이런 설비들 다 부대가 되겠습니다. 복리는 어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있죠. 우리 건축법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부는 안 했지만 1종 있고 2종 있었잖아. 이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주민 편익시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가면 어디 있어 얘들이? 상가 안에 있잖아. 상가 안에. 아파트 상가 안에 있어. 아파트 상가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파트 상가 한번 가봤어요? 들어가 봐야지. 뭐가 보여? 뭐가 보인다고? 헬스장이 보여요? 헬스장 보일 수 있지. 또 뭐가 보여? 학원도 보이고 또 잘 안 가는가 보네 상가에.
맨날 백화점 가니까 아파트 상가 안 가는 거 보네. 명실도 있고 약국도 있고 많잖아. 태권도장도 있고 그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건축법에서는 뭐라 한다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래. 근린생활시설. 그런데 우리 주택법에 보면 걔들이 전부 뭐야? 복리시설이야. 왜? 우리 아파트에 없어도 상관없잖아. 그죠? 밖에 나가도 되는 것들인데 상간에 그런 것들이 지금 위점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복리고 아시겠죠? 도로나 주차장이나 담장이나 이런 건 그건 부대요. 부대시설이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유치원은 우리 아파트 단지 유치원 가야 돼? 밖에 유치원 가야 돼?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유치원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에 유치원이 있다. 유치원이 있을 수 있는데 법에는 2000세대 이상일 때 유치원 설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수에 따라서 설치 의무 규정이 달라. 그럼 우리 아파트에 유치원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아파트 세대가 2000세대 이상이라는 얘기야. 우리 아파트 경로당 있다.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 1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 있어. 어린 놀이터 있다. 50세대 이상이면 있어. 딱 정해놨다니까. 몇 세대 이상이면 사이즈 얼마로 해가 어떻게 지어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건설업자가 사람이 좋아가지고 막 어린 놀이터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딱 정해놨어. 부대 복리시설 이렇게 갖추라고. 아시겠죠? 그래 놓고 이거는 부대냐 복리냐 우리 보고 구분하라 이렇게 한다니까. 아까 간선은 봤죠? 오른쪽에. 연결하는 거였잖아. 그게 4번의 기관시설 있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 난방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고? 기관시설이라고. 단지 안에 이런 기관하고 단지 밖의 기관을 연결하는 걸 뭐라 한다고? 간선이라 한다고. 간선. 아시겠죠? 그게 아까 읽어보셨으니까 그게 간선시설의 연결이라 말에만 동그라미 치세요. 찾을 수 있을까?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있네. 연결 찾는다고 글자 하나하나 다 읽으려면 한 개 읽는데 그 몇 초 걸리는데 언제 다 읽겠노? 우리는 다만 요걸 알아야 돼. 다만 간선시설을 물으면 다만 이걸 물어봐요. 다만 자 가스, 통신, 지역난방 첫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가스, 통신, 지역난방, 가통지 요 세 개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뭐한다? 포함한다. 무슨 말이에요? 간선시설은 연결하는 건데 가통지는 안에만 있어도 즉 연결 안 해도 안에 있는 것도 간선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가통지는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단지 안에 끝까지도 다 간선이에요. 그러면 간선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실익이 뭐가 있을까? 나중에 설치 의무자가 달라져요. 설치 의무자가 달라져. 아시겠죠? 간선이들 그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5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